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여러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 교과서의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용으로 나오질 않는데, 교과서에 등장하는 연습 문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 이와 같은 곳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의 수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경우의 수 중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총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일렬로? 이 단어가 어렵다면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빨간 아빠 가족이 등장을 하네요. 빨간 아빠, 엄마, 아들, 딸내미 이렇게 4명을 한 줄로 세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4명을 일렬로 한번 세워봅시다. 그때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 어렸을 때 기차놀이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다음과 같이 기차놀이를 하기 위해서 4칸의 기차 칸을 만든다. 이렇게 보세요. 맨 앞에 서는 사람, 두 번째 서는 사람, 세 번째 서는 사람, 네 번째 서는 사람 이렇게 만들자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4칸을 갖다가 채우면 끝나는 거야. 그렇다면 사건은 총 몇 가지일까요? 당연히 4가지겠죠. 여기에 서는 사람, 여기에 서는 사람, 여기에 서는 사람, 여기에 서는 사람을 고른다. 이게 사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맨 앞에 서는 사람을 골라요. 몇 명 중에 몇 명? 4명 중에 1명. 자,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세워. 몇 명? 3명. 몇 명 남았죠? 2명. 자, 여기에 사람을 세워. 2명. 자, 몇 명 남았죠? 1명. 여기에 사람을 세워. 자, 여기까지는 구했는데, 자, 그 다음 고민할 게 더해요, 곱해요? 여기에 사람을 세운 다음에 연속해서 세우고, 연속해서 세우고, 연속해서 세우는 거잖아. 그쵸? 그렇다면, 당연히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24.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4명 중에 2명만 뽑아서 일렬로 세워요. 즉, 1번 문제는 4개의 칸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기차 칸 2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칸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사람도 몇 명만 있으면 될까요? 2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4명 중에 2명만 있으면 되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맨 앞에 세우는 사람을 고르는 방법. 몇 명 중에 몇 명? 4명 중에 1명. 자, 두 번째 칸에 세우는 사람을 뽑는 경우는 첫 번째 칸에 사람 1명 세웠으니까 몇 명 남았다? 3명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4와 3을 어떻게 해주면?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 이렇게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빨간 아빠가 욕심을 부려. 어떻게 욕심을 부르냐? 나는 무조건 맨 앞에 서야 되겠어. 나는 아빠니까 맨 앞에 서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몇 명을 세우는 거야? 4명을 세우는 거야. 근데 무조건 아빠는 맨 앞에 설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신다면 이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빠를 그냥 맨 앞에 세우세요. 소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칸만 채우면 되는 거야? 3칸만 이렇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몇 명 남았습니까? 현재 아빠 빼고 3명 남았으니까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여기는 1명 되겠죠. 역시나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곱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우리 별표 이렇게 많이 쳐줄게요. 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뭐냐? 빨간 아빠와 엄마는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한 줄로 세울 때 무조건 옆에 서야 돼. 즉 떨어져서 쓰면 안 돼. 즉 이런 겁니다. 4개의 칸을 만들면 아빠가 여기 쓴다. 그럼 무조건 엄마는 여기 서야 된다는 소리야. 아빠가 여기 섰어. 그럼 엄마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빠는 또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엄마는. 마찬가지 아빠가 여기 있으면 엄마는 여기 서든가 아니면 엄마는 여기 서야 돼. 아빠가 여기 있으면 엄마는 무조건 여기 서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서는 경우에 사람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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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하기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결국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으니까 이웃에 서야 되니까 이웃하여 서야 되니까 결국 아빠와 엄마를
요렇게 아빠를 먼저 세우고 엄마를 나중에 세운 다음에 밧줄로 묶어버려. 어머 잔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밧줄로 묶어버리자고. 그러면 절대로 엄마와 아빠는 밧줄을 끊고 나오기 전까지는 이웃하에 설 수 있지.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 앞에 서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엄마 아빠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 아들 딸 요렇게 한 줄로 세우자고.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두 사람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몇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기차칸 몇 개만 있으면 돼? 세 개만 있으면 돼. 한 칸에 무조건 아빠, 엄마 순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여기 3명, 여기 2명, 여기 1명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참 좋겠지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아빠, 엄마가 이웃하였을 때 우리가 아빠가 앞에 설 수도 있지만 엄마를 앞에 쓰고 아빠를 나중에 선 다음에 밧줄로 묶어도 되잖아. 이때 또한 아빠, 엄마는 이웃하에 서는 경우야.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똑같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같은 경우의 수가 2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해버리면 될까요? 2 해버리면 되겠지. 왜? 아빠, 엄마 순서로 섰을 때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엄마, 아빠 순서로 섰을 때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똑같은 게 2번이죠. 곱하기. 그러니까 얼마의 경우의 수가 1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어떤 두 사람을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정수 만들기 경우의 수를 한번 가봅니다.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어요. 첫 번째 1, 2, 3, 4 여기에 1이 적힌 카드 하나, 2가 적힌 카드 하나, 3이 적힌 카드 하나, 4가 적힌 카드가 하나가 있어서 이 중에서 차례로 2장의 카드를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먼저 끄집어온 카드는 10의 자리에 놓고 나중에 끄집어온 카드는 1의 자리에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럼 2자리 정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은 2자리 정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라고요. 자, 이 아이디어는 방금 전에 했던 한 줄로 세우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현재 카드가 몇 장입니까? 4장이죠. 그러면 첫 번째 10의 자리에 세워. 몇 개나 뽑을 수 있어요? 4개 뽑을 수 있죠. 자, 카드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1의 자리에 세워.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 총 몇 개 만들 수 있다? 정수 12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를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이땐 정수의 개수니까 단위를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카드 중에서 3개를 연속해서 뽑아. 그래서 3자리 정수를 만들어. 즉, 맨 먼저 꺼낸 것은 100의 자리에 놓고 두 번째 꺼낸 것은 10의 자리에 놓고 마지막에 꺼낸 것은 1의 자리에 놓고 이렇게 꺼내자고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총 몇 장 중에 4장 중에 한 장.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3장 중에 한 장.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2장 중에 한 장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겠죠. 이것도 연속해서 뽑는 거잖아. 그냥 연속해서 뽑고 뽑는 거니까 곱셈으로 연결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총 몇 개의 정수? 24개의 세자리 정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달라. 이번에는 똑같이 숫자가 적힌 카드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4장인 건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예요? 0이에요. 0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0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0은 어디에 올 수 없어. 맨 앞에 절대로 올 수 없어요. 10의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0이 여기 오면 돼? 안 돼? 안 돼. 100의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0이 맨 앞에 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 4장 중에서 연속해서 2장을 뽑아서 첫 번째는 10의 자리, 두 번째는 1의 자리 숫자를 만들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0은 올 수 없으니까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 다음 남아있는 카드가 몇 장입니까? 2장이 아니죠. 왜? 0 안 썼어. 몇 장 남았어요? 3장 남은 거야. 그래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역시나 3개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식의 차이점이 왜 생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수가 몇 개? 9개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연속해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첫 번째는 100의 자리, 두 번째는 10의 자리, 세 번째는 1의 자리를 이렇게 뽑자고요. 자, 마찬가지 맨 앞에 올 수 있는 카드는 0을 제외시키는 거야. 그래서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자, 카드 몇 개 남았다고요?
0을 안 썼으니까 역시나 3개 남은 거야.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3개 중에 하나. 자, 카드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몇 개? 2개. 그래서 총 몇 개의 18개의 세 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수 만들 때 주의할 부분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우리 여기 이거 0을 포함한 카드 중에서 뽑을 때 우리 두 자리, 세 자리 정수 만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우리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대표를 뽑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자, 그 중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4명의 학생 중에서 A, B, C, D 4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아. 일명 이것을 회장과 부회장은 자격이 다르죠. 그래서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육상대회 선수 2명을 뽑아. 이거는 뭐예요? 자격이 같잖아.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첫 번째는 회장, 부회장, 자격이 둘 다 달라. 근데 두 번째는 육상대회 선수. 그냥 자격이 같죠. 이 경우와 이 경우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요. 경우가 달라요. 아시겠죠?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회장과 부회장을 먼저 뽑습니다. 그럼 첫 번째 4명 중에서 회장을 먼저 뽑을게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니까 4. 자,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죠? 그 중에서 부회장 1명을 뽑아. 그럼 경우의 수 얼마? 3 되겠죠. 자, 회장을 뽑고 연속해서 부회장을 뽑는 거니까 곱셈으로 연결해서 경우의 수 12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자, 마찬가지 육상선수 2명을 뽑겠습니다. 첫 번째 육상선수를 뽑는 경우 몇 명 중에 몇 명? 4명 중에 1명. 자,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죠? 자, 3명 중에 육상선수를 1명 뽑아. 몇 명? 3가지 되겠죠. 마찬가지 곱셈하면 되는데 그럼 답이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 경우는 달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육상선수 2명을 한번 뽑아볼게요. 순서를 지켜가면서 보세요. 자, A 뽑고 B 뽑고 A 뽑고 C 뽑고 A 뽑고 D 뽑고 A를 먼저 뽑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B를 뽑고 A 뽑고 B 뽑고 C 뽑고 B 뽑고 D 뽑고 B를 먼저 뽑는 거야. 자, C 뽑고 A 뽑고 C 뽑고 D 뽑고 C 뽑고 B 뽑고 C 뽑고 D 뽑고 마지막 D 뽑고 A 뽑고 D 뽑고 C B 뽑고 D 뽑고 C 뽑고 이게 총 12가지죠. 그런데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A를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건 B를 먼저 뽑고 A를 나중에 뽑고 어때요? 똑같죠. 육상선수 A와 B가 뽑혔다는 것은 순서에 상관없이 똑같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 AC나 CA나 똑같죠. AD나 DA나 똑같은 경우야. 왜? 육상선수 AD가 뽑혔다는 거 똑같잖아. 마찬가지 BC나 CB나 BD나 DB나 그 다음 CD나 DC나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씩 나왔습니까? 2가지씩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나누기 2를 해줘서 경우의 수가 6이 되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일 경우에는 먼저 뽑힌 사람이 누구야? 회장인 거야. 나중에 뽑히면 부회장이기 때문에 이 12가지가 다 달라. 하지만 육상선수는 먼저 뽑히든 나중에 뽑히든 A가 육상선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마찬가지 B가 나중에 뽑히든 먼저 뽑히든 B가 육상선수로 뽑혔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A, B나 B, A는 같은 경우야. 그래서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나중에 같은 경우가 몇 가지나 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걸로 나눠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눈다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것은 쉽지만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